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또 심플 영어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심플 영어. 오늘은 22페이지 동사 원리에 대해서 한번 22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주세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영어는 말이에요. 영어는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서 그러지 참 간단하다고 그랬죠. 심플하다고 그랬습니다. 영어의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주어 플러스 서술어밖에 없어요. 주어 플러스 서술어예요. 서술어는 목적어를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술어 플러스 목적어가 서술어라 그러면 결국 모든 영어의 문장은 주어 플러스 서술어예요. 우리가 뭔가 좀 복잡하게 이때까지는 해왔거든요. 뭐 전명분이 아니면 보어, 주격보어, 목적격보어, 1형식, 2형식, 뭐 완전 자동사, 불완전 자동사,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너저분하게 너무나 혼동스럽게 우리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영어가 복잡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영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영어는 정말 단순하고 깔끔합니다. 영어는 정말 단순하고 깔끔해요. 우리가 이제 비동사에 대한 오해를 버리고요. 뭐 주격보어니 목적격보어니 전명분이 부사가 뭐 이다 이다를 수식하느니 하는 이런 이야기를 이제 그만하고 정말 진실된 영어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영어는 참 쉽습니다. 단순합니다. 즉 영어에 부들이는 힘을 더 이상 들이지 말고요. 영어는 간단하게 그냥 해결을 하고 영어에 들이는 그 모든 힘과 노력과 땀을 이제 다른 실용 학문에 들인다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학생들도. 자, 다시 볼까요? 영어는 주어하고 서술어밖에 없어요. 근데 주어 다음에 서술어, 서술어, 서술어 이렇게 계속 겹치는 거죠. 주어 다음에. 그러면 이 서술어, 서술어, 서술어 합해가지고 하나의 서술어가 되는 거죠. 자, 그래 보면은요. 저 뒤에 있는 서술어. 이걸 다 후행 서술어라고 그러잖아요. 뒤에 있으니까. 자, 후행 서술어는 앞에 있는 서술어의 행위 범위를 한정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 있는 서술어는 또 요걸 또 한정하는 거죠. 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행위 범위가 제일 크니까 요 행위 범위를 한정하죠. 얘는 또 얘 행위 범위를 한정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겹쳐 나가는 것이 영어죠. 우리나라 말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하고 영어의 차이점은 우리나라 말은 제일 중요한 그 서술어가 제일 나중에 나오고 그 제일 나중에 나오는 서술어를 저 앞에서 이렇게 한정해 나가는 형식이고요. 영어는 가장 중요한 서술어가 제일 앞에 나오죠. 제일 앞에 나오고요. 그 다음 중요한 서술어가 그 다음 나오고 그 다음 중요한 서술어가 앞에 나오면서 결국은 뒤에 있는 서술어가 앞에 있는 서술어를 한정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한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필요하게.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가장 중요한 서술어를 이야기하고요. 그 서술어의 범위를 또 이야기하고 요 범위를 또 이야기하는 거에 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우리는 우리말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것이 한정을 한다라고 보면 좀 더 간단하고 우리에게 쉽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쉽게 해석을 하시다가 어느 중간 다 이해가 되시면 그 다음에는 제일 중요한 서술어구나, 그 다음에 요것을 한정해주는 서술어구나, 그 다음에 요것을 한정해주는 서술어구나 해서 차근차근히 이렇게 뒤에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편하게 됩니다. 자, 어제 했다시피 제일 처음 나오는 거 있잖아요. singing. 자,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일 먼저 나오지 않겠습니까? singing. 그 다음에 in the room. 그 방에 있습니다. 자,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요. 자, 노래를 부르는 거 어디서 한다? in the room. 방에서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방이 있다, 노래를 부른다. 일단 노래를 부른다, 그다음 방이 있다. 그러니까 방에서 노래를 부른단 말이죠. 이것이 이걸 한정해 주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with, 뭐뭐 함께 있어요. with Mary. 그러면 Mary와 함께 있어요.
where가 함께 있어요. 그럼 where가 함께 방 안에 있어요. 자, 방 안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럼 제일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 제일 중요하다는 말 이거 아니겠습니까? singing 부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방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where가 함께 있어요. 어느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제일 말하고 요것의 범위를 이렇게 말하고 요것의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는 스스로 합해가지고 하나의 스스로가 되는 거죠. 이 전체가. 이 전체가 하나의 스스로가 되는 겁니다. 자, 뒤에 있는 것이 부사가 돼가지고 앞에 있는 is를 꾸민다. 이런 좀 맞지 않는 좀 기형적인 문법을 버리면 그것만 버리면 말이에요. 눈에 확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만 버리면 정말 깔끔한 영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자,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렇게 되면 이 전체가 주어 플러스 스스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어는 주어 플러스 스스로로 구성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일단 다 이해가 되시면 그 다음에는 영어는 어떻게 되느냐면 주어 플러스 스스로 그 다음에 또 주어 플러스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되는 거예요. 또 다시 주어 플러스 스스로 이런 형식으로 계속 나가는 거죠. 그래 하나의 주어 플러스 스스로가 나오고요. 그 다음 또 하나의 스스로가 나오고 주어 플러스 스스로가 나오고 또 하나의 주어 플러스 스스로 이렇게 이어지는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나오는 주어는 이 스스로의 주어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주어는 말이에요. 요 스스로에게는 주어가 되지만 요 스스로한테는 목적어가 된다는 게 좀 다르죠. 이게 참으로 합리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거죠. 처음에 나오는 주어는 그냥 주어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주어, 요 스스로의 주어는 앞에 스스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목적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주어는 스스로의 목적어를 금함과 동시에 요 스스로의 주어가 되는 거죠. 자, 이게도 마찬가지예요. 요 주어도 앞에 있는 스스로의 목적어를 겸하면서 이 스스로의 주어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되는 것이 바로 영어란 말이에요. 자, 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기 이제 1차원이죠. 첫째, 주어 스스로에서 다 스스로가 된다. 주어 스스로가 된다. 그럼 요것이 모여가지고 주어 스스로 되는데 요 앞에 있는 요 주어가 스스로의 주어가 된과 동시에 요 스스로의 목적어 앞에 있는 저 선행하는 스스로의 목적어가 된다는 것 그게 정어란 말이에요. 영어는 더 이상 제가 강의를 100번 해도 이 말밖에 할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자, 주어가 될 수 있는 이 품사는 명사라고 그랬죠. 그리고 전에 목적어가 될 수 있는 품사가 명사라고 그랬죠. 그 주어는 목적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예요. 그럼 스스로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동사라고 그랬잖아요. 동사라고 그랬어요. 동사라고 그랬습니다. 자,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동사에는 기본 동사와 자, 준동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준동사가 있어요. 자, 기본 동사는 시간 조동사하고 원형이 합해가지고 현재 동사도 되고 과거 동사가 되는 것. 이게 바로 기본 동사라고 그랬고요.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얘는 반주문 동사지만 이 준동사는 형용사도 되고요. 명사도 되고요. 부사로도 쓸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준동사라고 그랬습니다. 자, 요 준동사가 스스로가 되면 준동사예요. 근데 만약에 명사를 수식하면 형용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자체가 그냥 주어나 목적어가 되면 명사로 쓰이고 있는 거죠. 자, 부사라고 하는 것은 명사를 포함해서 형용사가 아니면서 수식어가 되는 게 부사잖아요. 근데 모든 것을 꾸민다 그러면 얘는 준동사가 부사로 쓰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준동사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신통한 놈이죠. 신통한 놈입니다. 왜냐? 얘는 스스로가 될 수도 있고요. 수식어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스스로가 될 수도 있고 수식어가 될 수도 있고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목적어가 될 수도 있는 것. 이게 바로 준동사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가 되는 거죠. 자, 스스로가 되면 준동사라 그러고 자,
명사를 수식하면 형용사라고 그러고, 주어나 목적어 되면은 명사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 동사라든지 형용사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수식하면 부사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준동사가 그렇게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의 품사라고 하는 거는 말이에요, 하나로 고정된 게 아니에요. 쓰임에 따라서 다 달리 쓰이는 겁니다. 자, 주어가 되면 이 명사로 쓰이는 거죠. 목적어가 되었다, 그럼 명사로 쓰이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해야 되는 준동사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준동사에는 몇 가지가 있죠? 하나는, 자, 가장 중요한 것이 원시 준동사라고 했습니다. 원시 준동사. 두 번째, 형용사 준동사. 두 번째, 명사 준동사. 마지막으로 동사 준동사라고 그랬죠. 동사 준동사. 동사 준동사입니다. 동사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에서 나온 겁니다. 동사에서 나온 것. 동사에서 나온 게 이제 동사 준동사인데, 이 동사 준동사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하나가 실행문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 실행문사 기억하시죠? 하나는 이전문사라고 그랬고, 그 이전에 부정사가 있고 이전문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게 참으로 중요하게 많이 쓰이죠. 동사 준동사가. 그래서 이때는 이걸 많이 해왔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전문사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오늘 이전문사에 대해서 하나만 해보면 이 모든 것이 더 이상 할 게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전문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요. 자, 이전문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과거분사라고 했었어요. 근데 과거분사라는 말은 번역을 잘못했던가 아니면 원래부터 말 선정이 잘못된 겁니다. 이전분사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일을 말하는 겁니다. 이전에 있었던 일을 말하는 거니까 이 이전분사라고 하면 기준 시점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 시점. 자, 기준 시점이 있어야 되고요. 자, 기준 시점의 이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준 시점의 이전에 발생했던 일을 이전분사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뭐 말하니까 뭐 좀 좀 복잡한 느껴지는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거잖아요. 갔다. 그럼 가버렸다. 옛날에 가고 지금 그 상태란 말이죠. 와 있다. 옛날에 왔고 지금 그 와 있는 상태다. 옛날에 그 상태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반드시 기준 시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준 시점이 만약에 현재면 이 이전분사는 과거를 나타내는 거고요. 만약 기준 시점이 과거면 이 이전분사라고 하는 것은 그 과거보다 더 앞선 것, 즉 선과거를 나타내는 거죠. 선과거. 그래서 이 이전분사라고 하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이전분사라고 하는 것은 기준 시점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 시점의 이전을 나타내는 것, 이전의 행동을 나타낸다 이 말씀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가다 말이잖아요. go 이전분사가 gone이잖아요. gone.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거분사, 우리 사전에 나오면 과거분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어휘가 선정되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몇백 년에 미치게 되는지 참 무섭습니다. 그걸 과거분사를 했으니까 모든 사전에 다 과거분사가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거 극복하기 힘듭니다. 자, 그런데 우리 독자님들께서는 우리 극복해 봅시다. 그걸 이전분사라고 해봐요. 자, go 이전분사는 gone이에요. 그럼 이거는 이거예요. 철학적으로 말해볼까요? 주어가 어떠한 행위를 하고 행위를 마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럼 얘가 gone이라고 하는 것은 갔어요. 행위를 했죠. 그걸 행위를 마친 상태예요. 그러니까 가고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가버리고 없다, 가고 없다는 뜻이에요. 자, come을 볼까요? come은 말이에요. come, came, come. 우리 보통 그렇게 말을 외우잖아요. 그럼 이게 또, 자, 이게 이전분사가 come이에요. 그럼 요거는, 자, 주어가 어떠한 행위를 했죠? 그 다음에 한 상태예요. 그럼 왔어요? 완 상태예요. 그럼 와 있다 말 아니겠습니까? 와 있다. 와 있다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가고 없다. 가고 없는 상태고요. 얘는 와서 있다는 상태예요. 이게 충분히 우리가 이때까지 말할 때는 이전분사라고 하는 것은 달리 뜻이 없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전분사는 뭐
과거분사는 뭐 비동사와 합해가지고 수동태가 되느니 뭐 이렇게만 했지 그 이전분사, 그즉 과거분사의 고유한 뜻은 우리가 잘 알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게 참 맹점이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뜻이 있는 거예요. 왜냐? 이건 준동사거든요. 동사에서 온 준동사, 즉 동사 준동사, 의젓한 동사 준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뚜렷한 뜻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자, 그녀가 gone 이라면 그녀는 가고 없어요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거 A 플러스 B에 분명됩니다. 그녀는 가고 없어요. 또 그녀는 come 이러면 그녀는 와 있어요 이런 뜻입니다. 그녀는 와 있어요. 제가 너무나 쉬운 단어들만 간단히 이렇게 예를 듭니다만은 어떤 단어라도 하나 예외 없이 우리 이때가 영어 문법 배우면 예외가 많았었잖아요. 근데 심플 영어는 하나 예외가 없어요. 왜?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지 않게 되면 예외가 많습니다. 말이 많아야 되고. 자, she come 이런 그녀는 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거는 달리 목적어가 필요 없는 말이죠. 목적어가 필요 없는 말이에요. 근데 목적어가 필요하는 말 break 우리 가장 쉬운 거 있잖아요. break 부수단 말 아니겠습니까? break 뭐를 부수단 뜻이에요. 자, break는 과거가 broke죠. 한 단어로 하면 broke예요. 근데 이전문사는 broken이에요. broken. 이거는요, 이 broken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특징이 자동사예요. 근데 요거는 타동사거든요. 타는 어떤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죠. 그럼 요거는 타동사의 요 이전문사란 말이에요. 이거예요. 자동사는 주어가 어떤 일을 행하고 난 다음의 상태인데 얘는 주어가 어떤 일을 당하는 거예요. 타동사라서. 주어가 어떤 일을 당한 뒤의 주어가 어떤 행위를 겪은 다음의 상태예요. 그럼 요거는 부수단 말이니까 겪었으니까 어떻게 되는 부순 상태가 아니고 부서진 상태인 거죠. 옛날에 겪었어요. 부서졌어. 겪었어요. 부숨을 당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나와 있으니까 broken 이러면 이 부서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옛날에 부서졌어. 그 기준 시점에는 부서져 있는 거예요. 자, 차이점을 아시겠죠? 자동사는 주어가 어떠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능동적으로 하고 난 다음의 상태고요. 이것은 타동사라고 하는 것은 주어가 어떤 일을 당한 다음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서지고 난 다음의 상태, 부서져 있다 이 말입니다. 부서져 있다. 부서져 있다 이런 상태입니다. 묻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it 그것은 아니면 뭐 있더라고 해볼까요? 그것은 broken 이렇게 하면 그것은 부서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부서져 있다. 그럼 언제? 지금 부서져 있다 그러면 is 이러면 되죠. 그것은 지금 부서져 있다. was 이러면 그것은 옛날에 부서져 있었다. 그때 부서져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전문사가 요것도 이전문사거든요. 이전문사인데 얘는 타동사 이전문사라는 것은 말이에요. 요거는 피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특별히 요거와 구별하기 위해서 요 이전문사와 구별하기 위해서 얘를 피동분사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좀 구분하기가 쉽죠. 피동분사라고 합니다. 피동. 왜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사의 이전문사는 그냥 협의의 이전문사라고 그러고요. 타동사의 이전문사는 피동분사라고 해주는 거죠. 피동분사. 그러면 좀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구분도 할 수 있고요. 그럼 이거는 broken이라면 이거는 부서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부서져 있다. 자,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가장 쉬운 또 타동사가 이런 거 있잖아요. buy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buy. 사단 말이잖아요. 사다. 이거 과거는 bought죠. B-O-U-G-H-T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 많이 외웠어요. 자, 이거 과거분사, 즉 말하는 이전문사도 bought예요. 그럼 요게 과거로 하면 샀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 이전문사라고 하면 이거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사진 상태죠. 사져 있다, 내지 구매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요거는 bought라고 하는 것은 구매되어 있어요. 구매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런 뜻이죠. 구매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구비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it 그것은 brought 플러스 brought bought 자 but 이라면 그것은 구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사져 있어요. 그것은 구매되어 있어요. 이것도 비동문사라고 그러죠. 자 일단 이 이전문사라고 하는 건 말이에요. 이전문사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발생했던 일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동사 이전문사는 주어가 어떠한 행위를 행한 다음의 상태고요. 타동사 이전문사는 주어가 어떠한 일을 겪은 다음에, 즉 당한 다음의 상태라는 것. 분명한 그런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이전문사에 대해서 마지막 분을 한번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책에서 한번 보세요. 책을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혹시 이해 안 되는 점이 있으시면 뭐 그런 게 없을 거예요. 심플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시면 그 책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입성으로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 이전문서의 마지막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